반갑습니다. 오늘 또 밝은 몸 기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라면은 막연하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자기의 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고는 공부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공부가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물이 흐르려고 그래도 낮은 곳으로 해가지고 물이 모여가지고 물살을 이루고 흘러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듯이 만약에 오르막이 계속 쌓이게 되는데 물은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라 하는 것은 내 주변에 또 내 조상의 문제도 같고 내가 이미 살아오면서 펼쳐진 여러 가지 조건들, 내가 알게 모르게 만들어진 그런 조건들을 불필요하거나 지장되는 문제들은 제거해야만이 공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만들어진 조건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공부하고 싶다 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만큼 그 주변 내가 나아갈 만큼의 정리정돈이 되고 또 공부가 더 나아지면은 또 그만큼의 주변이 정리정돈되고 그러면서 계속 주변의 정리정돈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의식도 바뀌게 되고 또한 지혜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눈을 뜬다, 어떻게 깨달음을 가진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방해자, 방관자, 인도자, 시도자, 수도자, 지도자, 주도자 이런 여러 가지 공부의 과정으로서 흘러가고 있는 데 있어 가지고 수도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수도자,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래 가지고 모든 사람이 바로 수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절에 가서 스님 돼 가지고 상자성이 돼 가지고 머리 깎고 한다 해 가지고 수도자가 되는 건 아니다 말이지. 그런 것은 거의 어떤 시도자와 같은 겁니다. 그 시기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를 하고 주변 정리해 나가고 이러면서 이게 공부나 그럼 공부구나 이런 인식 자각을 하면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때부터 이제 수도자가 되는데 그 수도자가 됐을 때 그 경계 수도자가 되면은 그 삶은 거의 수도의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앞에 있는 시도 과정에서 충분히 점검되고 또 주변 정리하면서 수도의 길을 계속 나아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그 스스로 거의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수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한 경계, 작은 깨달음이든 큰 깨달음이든 간에 그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세상 살아오는 데 대해서 참 잘못 살아왔던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지혜로움을 바탕으로 하고 이 지금까지의 어떤 어리석음으로서 살아왔던 미명으로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되어 나가면서 어떠한 밝음, 지혜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져야만 공부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기 훨씬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내가 살면서 너무 어려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러면서 아직 철이 들지 못해가지고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정돈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이런 환경이 참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있어도 그 인연을 볼 수 있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면은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꼭 아주 가뭄에 농사를 짓는 것 같으면은 농사에 어떤 물이 필요함을 해가지고 어떤 작은 비가 온다 그러면은 작은 물이라도 흘려보내지 않고 아주 알뜰하게 잘 쓸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한 집안의 어떤 여러 가지 내력으로 내려오는 유전자를 바꾸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씨성이나 강씨성이 고집이 세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박가성은 뿔뚝 성질이 있다는 것을 또 그 성씨에서 오는 내력에서 오는 그 유전자와 같이 있습니다. 각각의 성씨 따라 가지고 그런 작용이 있는데, 김씨나 박씨나 이런 분들은, 그런 성씨를 가진 분들은 남을 도우기를 또 좋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 도와주기는 좋아하는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씨에서 내려오는. 그런데 그 공부를 한다, 수도자가 생긴다, 어떤 도인이 생긴다, 이라는 것은 한 집안에 그런 여러 가지 내려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아직 조상이 천도되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족적인 내력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유전인자가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은 조상의 어떤 그 집안의 핏줄이 바뀌게 되는 거고,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 개인으로 보면은 한 개인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그 집안의 내력에서 바뀌는 거나 역시 같은 겁니다.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내 주변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천도가 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서 점점 긍정적이고 점점 더 밝은 지혜 쪽으로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집안의 내력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를 한다, 어떤 뭐 도인이 된다, 뭐 이렇게 봤을 때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겁니다. 그 바뀐 유전자로 후대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이 세다, 전에 다른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집안에서 고집이 세다 이라면은, 고집이 세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자기의 주장이 강한 것은 바르게 쓰여졌을 때는 하고자 하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일에 대한 추진력이 아주 강하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에 쓰이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통제할 수 없듯이 저절로 그런 힘이, 에너지가 내한테 에너지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게 쓰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돈이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아주 돈을 쉽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다, 추진력이 좋다는 것은 그 고집에 의해 가지고 자기 주장을 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 그러면은 그 고집이 아주 잘못 쓰여지게 됩니다. 아주 잘 쓰여질 때는 내가 목표로 했던 데서 그 추진력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절제가 되고 통제가 되느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것은 내가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이기도 하고, 그러나 자기 주장을 상대방하고 서로 틀린다 해가지고 꺾지 못하고 충돌하게 되는, 이것은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절제하는 것은 지혜로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혜로서 오히려 그런 뒤탈을 일으키는 것을 제거시켜 나오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 안 좋다 이라는 것은, 어떤 뭐 고집이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좋다 안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고집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화를 낸다든가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 다 똑같습니다. 고집이 세다든가 안 그러면은 뭐 꼭 그 상대하고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끝없이 봉사하고자 하는, 내가 죽을 만큼 어려운데도 봉사해야 되는 이런 것은 오히려 잘못됐다. 그만 그 주장, 그 쓰고자 하는 에너지, 남을 도우고자 하는 에너지는 아주 고귀하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 그 일을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쓰면서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로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명하게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조상이나 집안, 또 안 그러면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루어진 그 주변 환경, 그 다음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흔히 하는 얘기가 3대의 공덕이 윗대, 아버지, 부모 때, 할아버지 때, 정조 할아버지 때 이상, 그 이상의 3대 공덕을 이루지 않으면은 뭐 도인이 안 나타나는, 도인이 집안에서 도인이 나타나려고 하면 3대 이상의 공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는데 보통 어떤 집안의 내력에서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거의 3대를 가게 됩니다. 3대에서 정리정돈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3대의 공덕이 필요로 한다는 이제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꼭 3대만 그 공덕으로서 필요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런 것은 내 주변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인연으로 된다. 우연이다. 이 우연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그래,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처음에 길을 배우게 되고 이래 하다 보면은 공부로 진입하기 전에 우선은 자기의 몸 안 좋은 부분을 치료하게 됩니다. 치료하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허리가 안 좋다고 하면 허리를 바르는 동작이 나오게 되고 그런 길을 서게 됩니다. 그렇게 서면서 자기의 기혈이 잘 흐르게 유통되게끔 해놓고 또 공부해 나가고, 또 공부하고 그저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게 되는 것 때문에 그것도 더 큰 그릇을 담을 수 있게끔 또 우리 인체 구조나 또 인체나 우리 집안이나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주변 환경을 또 정리정돈해 나가고. 그런데 처음부터 저 멀리까지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가고 또 하고 나가고 또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도라는 것은 앞에서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다가오게 되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가오기를 보여주고 기다리고, 그 다가오면 또 나아가고, 그런 식으로 지도가 돼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공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릇과 같이 그렇게 구성하고 단계별로 구성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 제가 이제 공부 초기에 공부할 때 태아령을 천도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초기에 집사람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기를 키울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이 되지도 못했고, 그래서 참 어렵게 그렇게 살면서 참 집사람이 참 좋은 태몽을 꾼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여자들은 보통 아기를 놓거나 유산하거나 이러면은 몸에서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지나가지고 이제 또 첫째 놓고 키우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초기에는 뭐 건강했던 집사람이 나중에는 계속 몸이 아파요. 옆에서 일 조금 도와주거나 집에서 또 뭐 일 조금 힘든 일 하거나 하면은 뭐 몸살하고 누워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몸이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출근을 하려고 이제 아침을 집사람이 누워가지고 아파가지고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아침 제가 대충 챙겨 먹고 자 출근하게 되는데, 출근하게 되면은 혼자서 아픈 사람 몸에 누워서 가지고 집에 있으면 참 불편하겠다 싶어서 내가 좀 도와주고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옷을 입다가 집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요를 깔고 이제 누워 있는데 제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옆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놓고 보니까 좀 이상한 그림이 됐는데, 이런 자세로서 거의 누가 이제 기로서 좀 치료를 하고 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쭉 하고 집사람 치료하겠다 그러면서 동작을 쭉 하는데, 그런 이제 길을 서게 되는데, 길을 서는데 어느 정도 한 10분 정도 몸을 조절을 하고 집사람 몸 기운을 조절하게 되고, 어느 한 기운을 모여가지고 어떤 처리를 하고 이러면서 어떤
아주 강한 기운이 내 손으로 쑥 들어오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집사람한테서 빠져나와가지고 내한테 쑥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되고, 한 2, 3분이 있으니까 집사람이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왜 괜찮느냐고 물으니까, 뭐 좀 움직일만 하다 그러면서, 이제 입을 개고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치료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앉은 자리에서 내 몸을 치료한다고 해가지고 썼던 몸을, 기운을 정리정돈하겠다 그러면서 정리정돈하는 동작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쭉 하다 보니까, 내 몸에 아까 들어왔던 어떤 그 기운 덩어리가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의식과는 전혀 다른 내 자아라 그러든 근본이다 그러든 그 속에서 그 기운을 내 몸 자체 저절로 기운이 바깥으로 뽑아내려고 막 용을 쓰는 겁니다. 길을 써보니까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작용을 내가 관찰하면서 기운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팔뚝이 터져나갈 정도로 힘을 확 줍니다. 이어서 막 빠져나오는 통로가 이제 이 어깨로 와가지고 팔로 내려오는데, 이 어깨 가지고 왔는데도 막 안 빠져나가, 얘는 안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나는 빼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힘이 주어지니까 팔뚝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딸려서 그런지 힘이 쭉 빠지면서 쉬게 되는 겁니다. 한 1, 2분 쉬다가 다시 동작이 쭉 일어나가지고 또 동작 기운을 쭉 모아가지고 또 이제 그 기운 덩어리를 뽑아내려고 이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 아까처럼 팔뚝이 막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진짜 팔뚝 터질 때 이 정도의 어떤 힘이 들어가는가 이런 싶을 정도로 팔뚝이 터지게 되는데, 이 터질 수 있을 만큼의, 터질 만큼의 그 힘이 들어가지는데, 근데 속에서 그 기운 덩어리는 안 빠져나가려고 버티고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의식하고 상관없이 기운에서 그런 작용을 하니까 내가 관찰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몸이 기운이 쫙 해가지고 막 밀어내고 안 나가려고 버티고, 그러다가 또 내가 지쳐가지고 또 기운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1, 2분 또 쉬다가 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저절로 기운이 쭉 일어납니다. 이제 손 놓고 이렇게 탁 있는데 이제 기운이 쭉 모입니다. 기운이 모이가 다시 시도하는 걸 내가 느껴집니다.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운이 쭉 내 기운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의식적으로 내가 그 기운을 돌리거나 뭐 뽑아내거나 이런 거를 전혀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몸 스스로 그렇게 작용되는 걸 그냥 내가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을 쭉 모아가지고 이제 또 그 기운을 해가지고 또 밀어냅니다. 밀어내는데 어깨에서부터 해가 팔뚝으로 해가지고 어느 순간 막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손바닥으로 해가 쫙 빠져나갑니다. 이제 빠져나갔구나. 만약에 그런 기운들을, 그 부자스러운 그런 기운들을 갖고 있으면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런 기운을 이때까지 집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그것을 뽑아내고 나서 이제 스스로 이제 기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기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기운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한 기운으로 마무리되면서 그 동작이 딱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절에 가면은 부처님들의 그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 동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관세음보살이라든가 대세제 보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기운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봉하는 이런 자세도 되고, 그래서 여러 그런 거를 이제 마디매점이라 그래가지고 맺는다 이래가지고 결인이라 그럽니다. 어떤 결과체를 만들어낸다.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개념인데, 기운을 모아가지고 어떤 마무리 짓는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이 여러 가지 그 결인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기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결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 가지 기운들이 참 모아져가지고 결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인들이 뭐 부처님 불상에서 일어나는 결인은 그렇게 가질 수가 많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그 결인도 손 모양에서 머슴결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 지어지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실제 이제 인도나 이제 부탄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부처님이 각각의 동작에 따라 가지고 여러 결인 어떤 작용 이렇게 연구된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연구된 사례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으로서 그런 결인들이 나오더란 말이지. 이렇게 하고,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동작을 해가 또 기운을 또 모아가지고 또 어떤 결인으로 다 만든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결인을 만들면서 내 속에서 그 진동이 울려가지고 바깥으로 나오지는데, 울음이 막 펑펑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때 눈물이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어떤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 초기에 첫 아기를 유산했던 그런 일과 그런 것들이 기억에서 그냥 지나갑니다. 아, 그 유산시켰던 그 첫 애의 어떤 영혼이었구나. 그것이 집사람한테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힘들게 됐구나. 그 아기가, 그 영이 이 세상에 태어나려고 아주 힘들게 태어나려고 참 자기가 선택한 데서 태어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한편으로 억울하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애써가지고 했던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 더 자기가 어떤 하고자 했던 일이 있었겠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태를 받았는데도 태를 받아가 태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몸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이제 발버둥 쳤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영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천도를 시켜줬는데, 그 이제 천도가 되면서 내가 그 울음으로써 내가 사죄를 하게 되고, 앞으로 그런 일 짓지 않게끔 하고, 또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이제 그 기운, 아까 부처님의 결인이라 그럴까, 그런 영역, 그 기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천도가 되는 겁니다. 천도를 된다는 것은 자유로움입니다. 이쪽에 자유롭지 못하고 뭉쳐가 있거나 이래 되는 것 하면 부자유스러운 거지.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되지 않고 그것이 풀어져야 자유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집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것이 실제 이제 그런 영적인 작용이었고, 또 그런 거를 알면서 경험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지장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공부가 확장돼 나간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 술수,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기운이 만들어지고 내가 해 나가야 될 시점에서는 저절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공부해 나가는데 지장되는, 또 처리하고 가야 될 그런 문제들, 지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처리하고 가야 될 그런 문제들은 처리를 하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리가 됐을 때 그 바운다리 내에서는 내가 아주 자유롭고 밝게 내가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 확장돼 나가면서 영역을 갖추게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영이 이렇게 바깥으로 확장돼가 나오는 이런 관계가, 이것을 공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역.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런 태아령이 태백에 착상을 해가지고 보통 한 3개월 정도 되면 착상한다 그러지. 그래서 착상을 하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알몸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령에 대한 천도가 우리가 몸을 공부할 수 있는 우리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을 오늘
말씀드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스템이나 또 그런 작용들, 이런 것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별 관심 있게 기억을 담아놓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기억나는 대로 그런 일이 있다 신기하지만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옛날 이야기처럼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도 있다는 걸 알고 혹시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이것과 유사한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아 이런 작용이 있구나,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작용을 필요로 하는구나, 또 내가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구나,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있었는지 재미로 들려드릴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부할 수 있는 몸의 구조와 주변 환경, 그것을 이루는 것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태아령의 천도 문제가 천도 문제로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